깊이 있는 종목 상담 토마토 진단쇼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참여. 02-325-8200번으로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을 말씀해주세요. 두 번째, 유튜브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토마토 증권통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방송도 직접 보실 수 있고 종목 진단도 가능합니다. 이때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겠죠? 세 번째, 증권통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란에 글을 남겨주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토마토 진단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단쇼의 김민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중앙은행과 시장의 밀당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속도 조절은 하지만 긴축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 중앙은행들의 공통된 발언이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인 ECB 그리고 영국의 중앙은행 모두 75bp에서 50bp로 금리 인상폭을 대폭 낮췄는데요. 다만 필요에 따라 조치를 바꿀 수 있다는 점도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 ECB의 라가르드 총재는 이번에 올리는 50bp 금리 인상이 피벗은 아니라며 정책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이렇게 긴축 기조가 지속이 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감이 재부각을 받았고요. 따라서 국내 증시 오늘도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 주의 마지막을 알리는 금요일장 이렇게 약세 흐름을 나타내고는 있지만 이 안에서 어떻게 또 대비를 해보면 좋을지 그리고 한 주를 어떻게 마무리하면 좋을지 또 진단쇼와 함께 대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금요일이다 보니까 금산 전문가님께서 1시간 동안 스페셜 케어 들어가실 예정이니까요. 고민되는 부분들 또는 종목 고민이 있으시다면 종목명, 매수 단가, 보유 비중, 고민과 함께 유튜브 댓글창에 남겨주시고요. 또 하단에 있는 번호 02-325-8200번으로 전화 문의도 받고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그러면 금산 전문가님 만나보기 전에 또 오늘 진단쇼 출석 체크해 주시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는 시간부터 가져볼 텐데요. 네, 오늘 세곰주말님 처음부터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남겨주셨고요. 네, 세곰주말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준호님도 와주셨고요. 꽥님께서는 오늘 어떤 전문가님이 출연해 주시는지 벌써부터 정답을 맞추셨네요. 오늘 금산님이지용 하고 질문을 귀엽게 남겨주셨는데 꽥님께서는 금산 전문가님을 좋아하시나 봐요. 금요일을 왠지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삼성전자 진단해 주시려나 하고 이런 댓글도 남겨주셨는데 기회가 된다면 삼성전자도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레제비츠님께서도 오늘도 출석 체크해 주셨습니다. 레제비츠님. 금사님이 성일 하이텍 전략을 세워주셨는데 그게 완전 통해서 한시름 덜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저희 진단쇼에서 금산 전문가님이 진단해주신 대로 이렇게 좀 마음의 짐이 덜어졌다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저도 덩달아 기뻐지는 느낌인데요.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레제비츠님 앞으로도 좀 다른 종목 통해서도 더 수익 극대화하셨으면 좋겠고 항상 이렇게 좀 고민을 한시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진단쇼 함께 해드릴 테니까요. 앞으로도 많이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김태자님께서도 반갑습니다. 인사를 남겨주셨습니다. 현고님도 나타나 주셨네요. 네, 오늘 금산 전문가님 이렇게 칭찬에 힘입어서 더 꼼꼼하게 진단해 주실 예정이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금산 전문가님 이제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금산입니다. 네, 오늘도 미니 강의 기다리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은데요. 오늘은 66년 된 기업과 관련되어 있는 강의라고요? 네, 오늘 제가 66년 된 기업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5종목이 해당 사항이 될 것 같아요. 66년 된 기업들 상장된 지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956년도를 말하는 겁니다. 1956년도 3월 3일 날이 대한증권거래소가 출범을 했죠. 지금의 한국거래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증시가 문을 연 게 1956년이라는 말이죠.
그때 상장된 기업 중에서 1956년에 상장된 기업 중에서 지금 5개 기업이 현재까지 상호를 바꿔가면서 거래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1956년이니까 지금이 2022년 한번 빼보면 66년이 됐잖아요. 우리가 60갑자 한 바퀴 돈 거죠. 그러니까 요즘처럼 그 상장 폐지가 자주 일어나는 그런 가운데서 66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투자자들한테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죠. 앞으로 이제 이런 기업들이 오래 남아서 이제 투자자들한테 믿음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오늘 5종목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1956년 그러니까 띠를 말하니까 은숭이 띠네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5개 종목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저는 이 5개 종목을 저는 지금 자리에서 매매하셔도 저는 된다고 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나와 있는 종목이 갱방이라는 종목 하나가 있죠. 제가 글씨를 까맣게요 크게 제가 올려놨어요. 갱방. 여러분들 그 대한민국의 섬유 산업의 산정인이죠. 현재 여러분들 지금 갱방이라는 기업이 뭐 섬유 사업부가 있고 부동산 그런 개발 임대업을 하는 부동산 개발 사업부 2개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제가 실적을 보니까 3분기까지 매출액이 얼마냐면은 2,932억이고 영업이익이 318억입니다.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갱방이라는 기업이. 지금 자리 있잖아. 이런 종목은요. 이런 종목은 지금 자리에 매수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종목이에요. 두 번째, CJ 대한통운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국내 그 택배 그 1위 기업이죠. 2011년도인가요? 그때 CJ 그룹에 이제 인수가 되면서 좀 CJ 좀 대한통운으로 사명을 바꾸었죠. 지금 3분기까지의 그 매출액이 9조 1천억 정도 되고요. 영업이익이 2,994억이에요. 제가 3분기까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자리에 매수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 두 종목은요, 여러분들 지금 자리에 매수하셔도 얼마든지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에요. 세 번째 종목을 보면은 여러분들 유스홀딩스라는 좀 생소한 이름이 하나 있을 거예요. 이게 유스홀딩스라는 종목인데 여러분들 예전에 한진해운홀딩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우리가 종합물류 한 80%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기업이죠. IT 사업도 하고 뭐 식음료 이런 사업도 하잖아요. 3분기까지의 지금 매출액이 4,417억이고 영업이익이 313억입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해주는 매출하고 영업이익을 왜 이야기해주냐면 확실한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는 거죠. 적자가 아니라는 걸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두 종목이 남아있죠. 한번 볼까요? 이게 보시면은 한진해운 홀딩스라는 종목 하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진중공업이 지주회사로 전환된 기업이죠. 순수 지주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가스 공급도 하고 뭐 우리가 전기 사업도 하고 뭐 골프장 사업도 하잖아요. 3분기까지의 지금 그 매출액이 한 9,410억 정도 되고 영업이익이 한 333억 정도 되는 기업입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보면 저기에 메리츠 화재가 나와 있죠. 여러분들 예전에 동양 화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1960년도에 그 한진그룹 계열로 편입이 돼 있다가 2005년도에 한진그룹에서 이제 계열 분리되면서 지금 메리츠 화재로 이제 사명을 바뀐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험업계의 최초 상장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시면은 그 메리츠 금융지주가 그러니까 주식 교환을 통해 가지고 내년 2월 달에 완전 자회사로 이제 편입이 되죠. 그러면서 한번 급등이 나왔잖아요. 제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이야기는 왜 내가 이걸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냐면 지난해 여러분들 있잖아요. 지난해 상장 폐지된 기업이요. 39개의 기업이 상장 폐지가 돼서 지난해 상장된 지가 뭐 한 2년, 3년, 4년밖에 안 된 기업이 상장 폐지가 된다는 우스운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들? 아니 상장된 지가 뭐 3, 4년 된 기업이 그냥 상장 폐지되고 지난해 39개 기업이 상장이 됐고 현재 지금 거래 정지가 되어 있는 기업들 있잖아요. 거래 정지가 되어 있는 기업이 지금 90개 정도 되는 기업이 지금 거래 정지가 되고 있어요. 90개가. 이게 거래 정지가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게 개인들이 지금 물려 있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현재 90개 기업이 거래 정지가 되어 있는 개인들이 묶여 있는 돈이요. 돈이 7조가 지금 묶여 7조. 이 어마어마한 돈이 이게 묶여 있어요. 7조라는 게. 이게 다 개인들의 돈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지금 66년 된 기업에 대한 오늘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한번 종목을요 하나하나 제가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자, 차트에 나와 있는 게 메리츠 화재입니다. 보세요. 차트 한번 보세요. 2월 달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2월 달에 이제 메리츠 금융 지주로 이제 포함이 되기 때문에 최근에 한번 급등이 나왔죠. 메리츠 화재. 그다음 여러분들 이게 한진중공업 홀딩스 지금 자리 매수하셔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66년을 버텨온 기업들입니다. 다른 기업하고 여러분들 비교가 안 되는 기업들입니다. 66년을 버틴 기업들입니다. 한진중공홀딩스라는 종목의 차트를 제가 올려드렸고요. 그 다음은 유스홀딩스라는 종목의 차트를 올려드렸습니다. 그 다음 CJ 대한통운 차트 한번 보세요. 지금 자리 매수하셔도 전혀 무리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경방 지금 자리에 뭐 매수하셔도 전혀 무리가 없다. 제가 그런 뜻에서 오늘 제가 신의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장수 기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여러분들 왜 이 장수 기업이 나오는가 제가 마지막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66년 동안 버틴다고 하는 것은 장수 기업의 특징은 무엇이냐? 확실한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기업들이 66년을 버텨온 기업들은 확실한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실적이 한마디로 똑소리 난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재무 안정성이 뛰어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무 안정성이 부채가 거의 없는 기업들입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오늘 5개 종목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 투자에 한번 참고를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66년이 갖고 있는 의미가 상당히 깊은 것 같습니다. 장수 기업이 괜히 장수할 수 있었던 게 아니다 이런 느낌을 받는 만큼 장수 기업들의 특징까지 설명을 잘 해주셨으니까요. 그 안에 있는 메리트 톡톡하게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가에도 반영이 돼서 포트폴리오에도 빨간불이 들어오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함께 잘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동안에 러버수기 님도 출석 체크를 해주셨고요. 제갈공명 님도 오늘도 잊지 않고 진단쇼 에 나타나 주셨습니다. 네, 반갑게 출석 체크합니다. 좋은 주말들 보내세요.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은 그래도 평일 중에 금요일이잖아요. 금요일 하면 그래도 몸은 지치더라도 정신이 맑아지고 좀 행복해지는 그런 요일이다 보니까 시장은 약간은 약하지만 그래도 기분이 다른 요일들에 비해서는 좀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시장 같은 경우에도 오늘 오전장에 개파락 출발을 하기는 했지만 꾸준히 좀 낙폭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12시 진단쇼가 끝났을 때쯤에는 상승 전환에 좀 성공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 심리도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첫 번째 종목 진단부터 넘어가 볼 텐데요. 네, 오늘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종목부터 시청자님과 전화통화 연결입니다. 지금 바로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화승 엔터프라이즈 13,650원에 10%입니다. 네, 화승 엔터프라이즈 13,650원에 10%면 올해 9월쯤에 진입을 하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보유한 지 한 3, 4개월 정도 되신 것 같은데 좀 답답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종목을 쭉 들고 가실 계획이실까요? 아니면 좀 다른 종목을 생각해 보고 계신 걸까요? 글쎄 전문가님 조언 좀 듣고요. 말씀 좀 듣고 결정하려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화승 엔터프라이즈는 대체적으로 전망이 어떤지부터 한번 들어보고 그에 맞는 전략 세워달라고 요청해 볼게요. 네. 네, 전문가님 화승 엔터프라이즈 들고 와주셨는데요. 9월 중순쯤에 매수를 하신 것 같고 그 이후부터는 낙폭을 키워가기만 했습니다. 제가 좀 찾아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강달러 현상이 좀 심했던 때고 이 화승 엔터프라이즈도 환율 수혜주로 좀 엮였던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은 좀 앞으로 좀 갖고 가면은 전망이 밝아 보일지도 궁금하고요. 그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지도 함께 진단해 주세요. 예, 하성 엔터프라이즈라는 그 기업은 여러분들 이제 같은 그 업종 한번 보셔야 되겠죠. 우리가 의류 업종을 보시면 뭐 크게 무리가 없겠죠. 자, 지금 보고 계시는 게 하성 엔터프라이즈고요. 한세실업 한번 볼까요? 예, 이게 한세실업이죠. 차트가 어떻습니까? 방금 제가 이거 올린 거 하성 엔터프라이즈라는 종목하고 그다음은 이게 나와 있는 한세실업이라고 하는 차트가 거의 비슷하죠. 하나 더 볼까요? 영업무역. 이게 같은 업종을 여러분들이 보세요. 영업무역. 그다음 하나 더 볼까요? 태평양 물산 한번 볼까요? 이게 나와 있는 게 태평양 물산이죠. 그러면 방금 제가 의류업종들 한번 주가를 놓고 봤었는데 차트 모습이 물론 종목에 따라서 조금은 뭐 차이는 있더라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제가 판단했을 때 지금 하성 엔터프라이즈라는 기업 자체는 우리가 주가가 상승을 하려면 그 주가에 대한 그 모멘텀 자체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주가는 제가 판단했을 때 주가는 현재 구간은 뭐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은 나와 있다고 보셔도 뭐 크게 무리가 없죠. 이 정도 이렇게 하세요. 자, 좀 겨울철이 조금 좀 다가오면 아무튼 동종 업종들의 주가 움직임만 좀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종목이 주가가 큰 폭의 상승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요, 순수한 제조업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 경기와 상당한 민감한 그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그 부채 규모를 보시면 요 부채도 사실은 무시를 못하는 거거든요. 이 부채가 지금 순수한 제조업체라다 보니까 현재 지금 단기 차입금이 한 5,300억 정도가 돼요. 단기 차입금이 5,300억이 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나중에 영업이익을 많이 내더라도 보세요. 한번 이게서 그게 바로 드러나고 있죠. 그러니까 보통 이게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보통 이게 방송에 나오면 뭐 이 재무구조에 대한 그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재무구조에 대해서 지금 제가 상당한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그 재무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지금 여러분들 미국의 여러분들 지금 기준금리가 4.5%잖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기준금리가 3.25잖아요. 앞으로 금리가 계속적인 상승세가 나올 것이다. 그러면 금리 때문에 기업의 실적이 악화될 겁니다. 그리고 이 금리 때문에 지난해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도기업이 39개 부도기업이 나왔지만 올해는 저는 상당한 부도기업이 나온다고 봅니다. 이자를 감당을 못해서 지금 쓰러지는 기업도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부채가 많은 기업들은 되도록이면은 매매를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 항상 월요일날 제가 무차입 관련되어 있는 종목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해드리잖아요. 무차입 기업도 주가가 못 가는데 부채가 많은 기업이 주가가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기본에 좀 충실하셔야 된다. 껍데기만 번질해가지고
주식이 갈 수도 없고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얼굴만 빈질한 사람하고 내면이 탄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영업이익은 보세요. 영업이익은 이렇게 155억이 나오잖아요. 보세요. 이게 바로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업이익이 보시면은 155억의 영업이익이 나오면 적어도 155억의 영업이익이 나오면요. 이 중에서 적어도 한 20억 정도 또는 뭐 아무리 못 나와도 110억 정도 이 정도의 단기 순이익이 나와야 돼요. 예, 단기 순이익. 회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또 사람들이 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시면 많은데 이거 조금만 공부하면 절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영업이익이 155억이 나오면은 적어도 단기 순이익은 120억에서 110억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단기 순이익이 얼마가 나옵니까? 52억이 나오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영업이익이 155억이 나오면은 적어도 단기 순이익은 법인세 비용을 뺀 나머지가 단기 순이익인데 한 20% 정도가 뺀 가격이 단기 순이익인데 이거는 보세요. 52억밖에 안 나오잖아요. 이 100억이 어디로 갔습니까? 이게 100억이 어디로 갔냐고 100억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 부채가 확 늘어났죠. 부채가 여러분들 지난해 부채가 7,700억인 부채가 1조가 넘어갔잖아요. 전체 부채가. 그래서 주가가 이게 크게 주가가 가기가 쉽지 않아요. 실적에 대한 영업이익이 나오더라도 그만큼 단기 순이익이라고 하는 게 나중에 결국은 그 단기 순이익에 여러분 배당을 주는 거거든. 그게 단기 순이익이 나와야 이익잉여금이 쌓이는 거거든요. 이익잉여금이 무슨 말이에요? 단기 순이익이 나오지 않고는 이익잉여금이 쌓일 수가 없잖아요. 그 이익잉여금 가지고 배당을 줄 텐데 이건 이렇게 하세요. 이거는 기술적인 반등을 바라볼 수 있는 구간에 와 있는데요. 보시면 주가가 보니까 1단, 2단 하락은 나왔네요. 그러면 주가는 리바운딩이 한번 나올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그 되돌림이라고 하는 거 있거든요. 보통 되돌림은 뭐 33%의 되돌림, 무슨 뭐 50%의 되돌림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가는 적어도요. 되돌림이 나와요. 33%의 되돌림은 나오게 돼 있어요. 요거는 딱 기다리면 얼마 정도의 반등은 나올 수 있냐면은 11,500원 정도의 리바운딩은 나올 수는 있어요. 11,500원 정도. 제가 조금 더 생각해서 약 한 12,000원 정도 오면요. 전량 다 매도를 하세요. 전량 다 매도를 하시고 종목을 교체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나와 있는 내년에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는 그런 업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종목으로 베팅을 하는 게 좋아요. 이거는 그래서 지금 자리는 매도할 필요는 없고요. 지금 기다렸다가 추가 매수도 하지 마시고요. 그냥 기다렸다가 11,000원 정도 넘어가게 되면 11,500원부터는 매도해서 빠져나오는 전략. 저는 뭐 아래쪽으로 크게 뭐 빠질 가능성 많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위쪽으로 많이 올라갈 가능성도 낮기 때문에 11,500원에서 12,000원 정도 오면 전략 매도하고 빠져나오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화승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추가 매수 이렇게 어떠한 조치를 하기보다는 기다려 보시면서 11,500원 그리고 12,000원 선에서 정리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시기를 언제쯤 잡아야 될까요? 어느 정도 기다려야 할지가 궁금하신 건가요? 네. 네, 그 부분만 한 번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11,500원 그리고 12,000원까지 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을 좀 잡아보는 게 좋을까요? 보통 우리가 이제 이 업종 자체가 어차피 이제 겨울철 수혜주다 보니까 뭐 적어도 한 1월 말 정도까지는 한번 기다려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내년 1월 말까지는 한번 기다려보자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1월까지만 한 번 더 이렇게 좀 보유를 해보시면서 지켜보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화승 엔터프라이즈 관련해서 종목 진단해드렸습니다. 이 화승 엔터프라이즈 진단을 해주시면서 아까 제가 금산 전문가님의 말씀 중에 하나가 귀에 탁 꽂혔는데, 네, 사람도 겉만 번지르르한 사람을 볼 게 아니라 내면이 좀 내실이 있는 사람을 봐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제가 이런 걸 듣다 보니까 만약에 제가 남자고 우리 금산 전문가님의 사윗감이 되고 싶어서 이제 뵈러 간다면 굉장히 좀 긴장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도미니님 와주셨네요. 요즘에 출석률이 굉장히 좋으신데, 도미니님 약간 여기 요즘에 나타나주신 신입생인 것 같은데, 러브스기님이랑 이제 친해지시는 것 같아요. 댓글에서 러브스기님이 또 반갑게 이렇게 맞이해주시는 모습을 보니까 뭔가 되게 귀엽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굉장히 보기가 좋습니다. 훈훈한 토마토TV 댓글창인 모습을 보니까 저도 좀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어떤 분이 점심 식사 메뉴를 추천해달라고 비빔밥 그리고 고추장찌개 중에 어떤 걸 먹을까요? 골라달라고 부탁을 해주셨는데 마음 같아서는 고추장찌개를 고르고 싶지만 비빔밥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걸 보니까 오늘은 비빔밥을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잘 비비는 꿀팁으로는 같이 나오는 뭐 미역국이나 장국을 한 스푼 정도 넣고 비비면 굉장히 잘 비벼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번 맛있게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이어서 다음 종목 진단해 볼 텐데요. 다음으로 볼 종목은 아리아님께서 보내주신 진원생명과학입니다. 12,125원에 진입을 하셨고요. 10% 보유 비중 들고 계신데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단기 목표가가 알고 싶어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진원생명과학, 그때 제 기억으로는 뭐 코로나 모멘텀도 있었지만 원숭이 두창, 이걸로 제가 키워드가 확 박혀 있어서 그 다음부터는 좀 하락세를 나타내다가 최근에 이제 감기약 품귀 현상 때문에 같이 좀 탄력을 받으면서 최근에는 저렇게 양봉만 만들어 나가고 있는 나름대로 좀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12,125원에 진입을 하셨기 때문에 아직도 좀 손실을 많이 갖고 계시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진원생명과학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지 진단 부탁드리고요. 앞으로의 대응 전략까지 함께 세워주세요. 예, 보니까 그 매수 가격이 12,125원에 그 매수를 하셨나요? 제가 좀 그 높은 가격에 좀 매수를 하셨으면 뭐 제가 한번 또 안 좋은 이야기 할 텐데, 그래도 예, 워낙 지금 매수 가격이 낮은 가격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조금은 예, 제가 그 마음을 좀 제가 열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관련주 해서 주가가 히트를 한번 쳤던 종목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갱구형 먹는 코로나 치료제 관련되어 있는 섹터였는데, 요 지능 생명과학이라는 종목하고요, 그 다음은 어떤 종목이었습니까? 신풍제약이라는 종목이 있었잖아요. 한번 볼까요? 이게 신풍제약이에요. 신풍제약에 여러분 이 월봉 차트 보시면 어마어마한 상승세가 나왔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풍제약이라는 기업 자체가 주가가 6,000원짜리 종목이 얼마 갔습니까? 21만 원 갔죠. 주가가 6,000원짜리 주식이 여러분들 보시면은 거의가 20만 원 이상 넘어갔잖아요. 신풍제약이 코로나에 여러분들 테마에 엮여서 올라간 거죠. 이게 기능생명과학 한번 볼까요? 마찬가지로 주가가 얼마입니까? 여러분 주가가 3,000원대 주가가 5만 원까지 갔었잖아요. 주가는 테마라고 하는 것, 실적이 수반되지 않는 종목은 결국은 제자리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 인생사고 똑같습니다. 사람이 인생사고 똑같다고요. 허풍을 털게 되면 그 끝이 보인다는 거죠. 허풍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실적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주가는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오는 겁니다. 그게 인생사고 똑같습니다. 이게 나와 있는 진원생명과학도 제가 안 봐도 이 기업은 4년 연속 적자구나. 신풍제약 제가 안 봐도 4년 적자 기업이구나.
그럼 이 종목은 사실은 매수를 하면 안 되는 종목인데 매수를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앞으로 이런 종목은 이제 주가가 반등이 나오면 이거는 강함하게 매도하지 못하면 원래 자리로 가버립니다. 원래 자리가 얼마였냐면요. 원래 자리에 주가가 얼마냐, 이 종목은 6,000원대가 원래 자리였어요. 6,000원대가요. 지금이 9,000원대니까요. 제2의 만약에 코로나가 다시 발생되지 않는 한 주가가 상승하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이 종목에 좀 비빌 언덕이라도 한번 찾아 보려면 보세요. 비빌 언덕 자체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나와 있는 게 지금 영업이익이나 영업이익이 문제가 아니라 장기 좀 손실이 좀 계속적으로 이거 어떻게 버틸 겁니까? 이 기업이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 보세요. 단기사채 보세요. 단기사채가 얼마? 112억이죠? 이 기업이 버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게, 딱 이게 보시면 현금 흐름표 보세요. 내가 지난 시간에 현금 흐름표도 한번 제가 설명해 드렸죠.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다 플러스가 나와야 되는데 마이너스가 나오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러분 다 어른이시잖아요. 그죠? 다 어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주식을 투자할 때 한 번은 생각을 해보자. 내가 이 기업의 주식을 산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 기업에 투자를 한다는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 종목의 주식을 매수한다고 하는 것은 잠깐이지만 내가 이 기업에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투자할 때는 이 기업의 비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기업에 어느 정도 비전을 있어야 내가 이 기업을 매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기업에 비전이 없잖아요. 저는 비전이 없다고 봐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매수를 좀 잘못하셨다. 그런데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또 기술적인 반등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반등이 나오면 매도를 하셔야 되는데 얼마 정도까지는 한번 기다려 보시면 되냐면요. 12,125원에 지금 매수를 하셨는데 이 종목이 최근에 주가가 얼마까지 한번 간 적이 있냐면은 15,000원 정도까지 한번 간 적은 있습니다. 최근에 지금 중국이 지금 이제 코로나 환자들이 이제 급증하다 보니까 그런 모멘텀은 있습니다. 아직 그런 모멘텀은 지금은 살아있는 마지막 불꽃이 남아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불꽃이 지금 꺼진 것이 아니라 그 불꽃이 어느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마지막 불꽃이 한번 남아있다고 봤을 때 저는 12,000원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제가 잘 이야기해서 12,000원입니다. 한 11,000원 정도 이렇게 넘어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좀 매도를 좀 준비를 하셔야 된다. 계속 가져가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오면은 매도를 준비하는 전략. 지금 자리는 매도는 아니고 기다렸다가 한번 이 정도 오면 정리하고 빠져나오자. 그리고 앞으로 매매할 때는 좀 여러분들 좀 이렇게 재무구조 한번 보고 그렇게 매매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진원생명과학은 11,000원 구간에서부터는 이제 매도 준비를 좀 시작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때부터 매도 준비를 하기 시작한다면 그래도 매수가, 그러니까 원금 회복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잘 대응해 보셔서 손실 많이 좀 축소하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종목 좀 빠르게 넘어가 볼 텐데요. 다음으로 볼 종목은 시청자님과 전화통화 연결입니다. 지금 바로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포스코 홀딩스요. 네, 포스코 홀딩스 매수 단가랑 보유 비중도 알려주세요. 29만 5천 원에 20%입니다. 29만 5천 원에 20%. 최근에 이제 막 올랐을 때 진입을 하신 걸까요? 아니요. 초봄에 2월인지 3월인지 봄 들어서면서 샀어요. 아, 그러면 더 아쉬우시겠어요. 매도 타이밍을 놓치셔가지고. 네, 장기로 보고 산 거라서 제가 생각하는 목표 그 금액도 있고 해서 그냥 두고 갔는데 좀 금선 전문가님한테 이거 한번 받아보고 싶어서 소원이었습니다. 아, 네. 그 혹시 바라보고 계신 그 목표가가 어느 정도일까요?
한 45만 원에서 50만 원이요. 아, 45만 원에서 50만 원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제일 고점이 41만 3,500원인데, 네, 우선은 좀 장기 투자하면 그때까지 갈 수 있을지랑 좀 단기, 중장기 다 세워달라고 부탁드려 볼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전문가님 포스코 홀딩스 들고 오셨고요. 지금 뭐 여러 가지 변동성을 잘 견뎌내고 계신데, 장기적으로 들고 가실 계획이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우선은 45만 원, 50만 원 바라보고 있는데, 전체적인 대응 전략 그리고 전망까지 함께 봐주세요. 네, 제가 그 종목을 이제 투자할 때 이 종목이 증기 투자로 적합한가를 보려면 저는 이 기업에 대한 그 분석을 좀 철저하게 하게 되면 이게 중기로 가져가도 되는지 아니면은 단기 매매할 종목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포스코 홀딩스는 진짜 국내 주식시장에서 10손가락 안에 들 수 있는 중기 투자 종목을 지금 가지고 계신 거예요. 매수는 물론 단기적으로 주가가 20만 원대 초반에서 29만 원대 지금 후반까지 올라와 있으나 저는 지금 자리가 이 종목은 중기 투자 종목이다. 최소한 1년 이상을 가져갈 수 있는 분들은 저는 지금 자리가 저는 매수 기회라고 봅니다. 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드리냐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지금 그 대기업 중에서 기업이 완전히 지금 핵심적으로 지금 기업이 바뀌고 있는 그룹이요. 하나그룹이에요. 하나그룹이 여러분들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LG그룹도요.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하나나 LG그룹보다도 기업이 지금 완전히 지금 핵심하고 있는 기업은 포스코 그룹입니다. 저는 포스코 그룹이 앞으로 성장성이 저는 상당히 많이 나올 것이라고 보는데 그 이유가 바로 2차 전지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포스코 홀딩스의 이게 지주회사인데 포스코 홀딩스의 지금 여러분들 관계에서 한번 볼까요? 이거 보세요. 이게 포스코 케미칼이 있잖아요. 지분을 59%의 지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포스코 엠텍 48%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은 이게 나와 있는 이 두 개만 놓고 보더라도요. 앞으로 제가 포스코 홀딩스는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매력적인 그런 자회사들을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종목의 주가는 저는 상당히 많이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실적도 저는 상당히 좋아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 종목은요. 1년 이상 가져가는 조건으로 있잖아요. 저는 비중을 지금 20%의 비중을 지금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종목은 한 5% 정도 더 추가, 최대한 25% 또는 30% 정도도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게가 지금 일봉 차트고요. 이게 주봉 차트고요. 이게 월봉 차트예요. 월봉 차트 상으로 놓고 보면 새로운 신산업이라고 하는 이 2차 전지가 지금 새롭게 지금 포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우리가 이렇게 줄을 한번 이어보세요. 이게 보시면 이 주가가 이게가 20만 원대예요. 여기가 70만 원대고요. 여러분 이게가 50만 원대예요. 여기가 40만 원대고요. 이 종목은 제가 판단했을 때 40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모멘텀 자체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 주가가 이렇게 주가가 움직였다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최근에 한 40만 원까지 갔다가 내려왔잖아요. 그죠? 다시 한 번 더 40만 원은 가능하다고 보죠. 이 종목은 매도 목표가 저는 40만 원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이 종목은 만약에 지금 20%의 비중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거는요. 딱 조정 들어오면 지금 보니까 이게 33일 이평선 아래로 떨어졌잖아요. 이게 좀 아래쪽으로 좀 떨어져 있는데 만약에 잘 들어보세요. 33일 이평선하고요. 아래쪽에 지금 60일 이평선까지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보시면은 33일 이평선하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60일 이평선하고 여기가 60일 이평선이잖아요. 요 이격이
그죠? 요 이격이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다음 주에 만약에 시장이 좋지 못하면 아래쪽으로 좀 더 내려올 수 있죠. 얼마 정도? 한 27만 원 정도 내려온다면 이거는 추가로 매수하는 거예요. 매도하는 게 아니고요. 요 27만 원 정도 내려오면 이 자리에서는 추가가 가능한 구간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 이 말이죠. 올라가면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요. 추가 매수라고 하는 것은 단가를 낮추는 것도 있지만 또는 중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성장성이 있는 기업들은 경기 투자하는 거죠. 이 종목은요, 제가 봤을 때 한 주가가 이게 좀 더 내려오게 되면 한 27만 원 정도 내려오면 5% 정도 추가 매수해서 1년 보유하는 조건으로 40만 원 정도는 저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제가 희망적인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포스코홀딩스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계신다 하셨는데 우선 1년 잡았을 때 40만 원까지는 가능하다고 봐주셨으니까요. 긍정적인 이 기대감 쭉 안고 잘 투자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금산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수고. 네, 금산 전문가님께 감사 인사까지 함께 들어볼 수 있는 훈훈한 전화통화 시간이었습니다. 포스코홀딩스 그 계열사들도 탄탄하다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셨으니까요. 관심 갖고 계셨던 분들도 함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댓글창에 제가 지금 봤는데 오늘도 제롬 파월님께서 진단쇼에 출석 체크를 해주셨네요. 네, BMW 나쁜 차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롬 파월님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빨리 비둘기파적인 말씀을 해달란 말이에요. 제가 매인지 비둘기인지 모르겠는 그 발언 때문에 저라도 좀 비둘기파적인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 약간은 좀 유럽 비둘기스러운 옷을 입고 왔습니다. 그래서 2월 FOMC 때는 조금은 좀 완화된 말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한 거니까요. 모두 다 같이 좀 그런 부분들을 기원하면서 진단쇼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종목 넘어가 볼 텐데요. 그 다음으로 볼 종목은 양케이씨님께서 보내주신 GC 이테크 건설입니다. 네, 56,000원에 4%가량 들고 계신데요. 손실이 많이 나셨습니다. 56,000원에 진입을 하셔서 현재 구간에서는 좀 많이 밀린 상황이거든요. 주가 살펴보시더라도 39,500원 선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손실이 굉장히 많으신 상황인데요. 전문가님, 근데 제가 이 SGC 이테크 건설을 보니까 OCI 계열사라고 알려져 있는데 차트를 보고 약간은 조금 긴장감이 돌았던 게 양봉이 중간중간에 있기는 하지만 윗꼬리가 길어도 너무 길어서 이러한 종목 들고 가도 괜찮은 걸까 싶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SGC는 어떻게 해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이 기업이 그 서초구 그 양재대로 쪽에 있는 그 기업이죠. 제가 항상 저는 그 뭐 차를 끌고 다니면서도 주위에 제가 그런 기업들을 많이 봅니다. 저는 여러분도 이제 제가 이런 하나 제가 팁을 한번 드릴게요. 이 종목을 이제 진단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로 다니시더라도 항상 주식하시는 분들은요, 항상 주위를 꼼꼼하게 한번 보세요. 간판도 한 번 더 제대로 보셔야 되고, 뭐 경부고속도로 차를 끌고 가더라도 주위에 어떤 기업이 있는가, 아 저기 가니까 한미약품연구소가 있더라, 저기 가니까 아 인바디가 있네, 아 저기 보니까 SK 하이닉스가 있네, 아 저기 보니까 TCK가 저기 있네. 그러면 그런 기업들이 이제 눈에 보이면 인터넷에 한번 들어가서 아 이 기업 어떠한 기업인가를 한번 보세요. 제가 이테크 건설을 하기 이전에 그 전에 제가 한미약품이라는 종목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한미약품이 이 종목에 예전에 기술 수출해가지고 주가가, 그죠? 예, 주가가 5만 원짜리 주식이 거기가 한 80만 원 간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 한미약품이 제가 주가가 한 10만 원대 종목이에요. 거기가 한 80만 원 간 적이 있잖아요. 이때가 기술 수출할 때 여러분들 제가 에피소드인데 실화 에피소드인데 제가 그 경부고속도로 차를 꽂고 내려가다가 오른쪽에 한미약품 연구소가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한미약품 연구소가 경부고속도로 가기 전 오른쪽에 이제 있는데 한번 제가 봤는데 제가 집에 와서 한번 한미약품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한 4개월 정도 있다가 이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어디로 여러분들 다니시더라도 항상 주위를 살펴보시고 그 기업에 어디 있더라를 알면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는 시간도 나쁘지 않다. 자, 이게 나와 있는 SGC 이테크 건설이라고 하는 회사, 아까 앵커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OCI 계열의 건설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기업은 지금 건설업황 자체가 워낙 지금 좋지 못합니다. 지금 제가 이제 건설업체가 주가가 움직이는 게 거의 없어요. 하나 볼까요? 이게 이테크 건설이나 현대건설 보세요. 그나마 현대건설은요, 그나마 괜찮아요. 근데 지금 이게 보시면은 이게 GS건설 같은 종목군들을 보시면요, 주가가 하락이요 엄청납니다. 보세요. 이게 GS건설입니다. 대우건설. 여러분들 보시면요, 주가 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건설주는 맞지 않다고 저는 봐요. 차라리 건설주를 매매할 바에는 차라리 건설 중장비 기계업종을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현대 건설기계 같은 종목 보세요. 반대로 가죠. 진성 TC 같은 종목 있잖아요. 보세요. DY 파워 같은 종목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건설주를 하기보다는 건설 중장비를 하는 게 지금 시장에서 훨씬 낫다는 거죠. 우리가 반도체도 마찬가지, 2차 전지도 마찬가지. 2차 전지에서 양극재만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게 나와 있는 이테크 건설은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46,000에서 지금 가지고 계시는데 비중은 이게 4%입니까? 그렇게 비중은 4%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이렇게 하세요. 46,000원에 지금 그 매수를 하셨는데 아마 이때 매수하신 것 같아요. 이때 주가가 이제 이렇게 돌아서는 것도 여러분들 우크라이나 채권, 그 다음에 여러분들 네옴시티 관련되어 있는 거, 그 다음은 인도네시아의 행정수도 이전 같은 문제들, 이런 부분 때문에 주가 한번 이렇게 하면 단기적으로 거래량 세우면서 한번 급등이 나왔잖아요. 이것은 살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렇게 한 번 더 급등이 나오는, 이 급등이 나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윗꼬리를 달아버리잖아요. 이 주식이 가장 안 좋은 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주가 올라갈 때 이 꼬리를 이렇게 달아버리면 아주 벌써 이렇게 달아버리잖아요. 올라가면 꼬리를 이렇게 달아버리잖아요. 올라가면 꼬리 달고 내려와 버리잖아요. 그만큼 매도 압력이 강하다는 거잖아요. 그죠? 매도 압력이 계속 매도 압력이 강해지잖아요. 이렇게. 매도 압력이 이렇게 강해지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주가가 반등이 나오면 앞에 그래프에서 보듯이 여러분 매도를 하셔야 돼요. 주가가 반등이 나오면. 제가 봤을 때 46,000원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한 44,000원이나 45,000원 정도까지는 리바운드가 나올 것 같아요. 그 정도 오면은 거기에서는 매도를 하고 빠져나오셔야 되는데 지금 이건 이렇게 하세요. 제가 봤을 때 지금 33일 입병선 주가는 충분히 하방 경제가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하방 경제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 기업의 재무 구조가 다른 건설주에 비해서 재무 구조가 나쁘지 않아요. 재무 구조 보시면 제가 재무 구조를 항상 보는데 대한민국의 건설업체들은요. 재무 구조가 보면 단기 차익금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SGC 이테크 건설은 이 재무 구조가 탄탄합니다. 지금 보면 단기 차익금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 종목은 보시면은 충분한 현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건설회사가 한 1,000억 정도의 그런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있는 소행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재무구조는 나름대로 탄탄한 종목이니까요. 요거는 가지고 있다가 지금
9,400원이기 때문에요. 예, 기다리시면 제가 봤을 때 한번 리바운딩이 나오면은 뭐 44,000원이나 뭐 45,000원은 가능해 보이니까 요 정도 오면은 이 종목은 매도하고 좀 빠져나오셔야 된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 해드리냐면 건설업황 자체가 썩 좋지 못하. 좀 기다리면 저는 건설업황도 좋아질 수 있지만 지금 상태에서 경기가 딱 침체되는 구간에서 우리나라의 건설업체들이 다 부채가 워낙 많기 때문에 가장 피해를 보는 게 건설업종입니다. 건설업종이 고금리 시대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거예요. 분양은 안 되고. 그죠? 은행의 이자 부담은 커지는 거기 때문에요. 그렇게 한번 전략을 짜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SGC 이테크건설 진단해 드렸습니다. 우선은 건설주 전반적으로 지금 이 구간에서는 약간은 보수적인 관점으로 대응해 봐야겠다. 이런 말씀까지 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양케이씨님 항상 저 때문에 웃는다고 이렇게 예쁜 댓글 남겨주셨는데 다른 종목들 통해서 더 환히 웃으실 수 있도록 저희 진단쇼가 또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잘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금산 전문가님 보내드리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 잘 먹고 잘 살기님께서 금산 전문가님 너무 팬입니다. 그리고 이 잘 먹고 잘 살님의 따님께서도 금산 전문가님의 팬이라고 말씀을 남겨주셨네요. 네, 오늘 기분 좋게 마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금산 전문가님과 오늘 진단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금요일 시간 1시간 동안 또 금산 전문가님과 스페셜 케어 들어가 드렸습니다. 오늘 많은 종목 좀 진단해 드리고 싶었는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돼서요. 오늘 아쉬우신 분들 오늘 오후 그러니까 저녁 오늘 밤 9시에는 미스터 진단도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저 때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진단쇼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정보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주말 잘 보내세요.